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역덕고양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위에 보시는 링크나 제 채널을 통해 이전 편들을 보고 오시면 더 빨리 더 쉽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 춘추전국사 17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진원공은 오랜 숙적 괭나라를 정복함으로써 진나라를 명실공히 산서성과 중원 일대 최대 세력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외부적으로 저항하던 모든 적을 제거하고 나자 그의 시선은 세자 신생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세자 신생을 제거하고 자신의 소생인 해제를 다음 세자로 만들고 싶었던 여희는 계속 중간에서 농간을 피웠죠. 세자 신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희의 주변에는 궁중에서 제후와 대부들에게 연극과 춤을 베푸는 배우시라는 인물이 있어 늘 조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배우시는 우선 이번 괭나라 원정에서 공이 큰 순식을 해제의 스승으로 발탁하여 해제의 뒷배를 더 강화시키도록 조언했습니다. 여희는 그 조언대로 진원공에게 아양을 떨어 순식을 해제의 스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희와 배우시의 두 번째 계획은 또 다른 괭나라 원정의 공신 이극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죠. 배우시는 이극과 직접 접촉하여 그의 의중을 떠보았으나 입장이 분명치 않았죠. 그래서 진원공의 마음이 점차 세자 신생에게서 떠나 여희의 아들 해제에게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리며 추후 후계 구도에 변동이 있을 때 중립만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극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죠. 그 후 이극은 이 사실을 또 다른 대부 비정보에게 알렸습니다. 비정보는 깜짝 놀라 그렇게 되면 세자 신생이 너무 위험해진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극은 현명한 비정보의 태도를 보고 자신이 잘못된 대응을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자 신생을 비호하는 입장을 취하고자 했으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수레가 뒤집어져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집안에 꼼짝없이 드러눕게 되었죠. 한편 이극의 중립을 얻어냈다고 확신한 여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자 신생을 제거할 흉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선 그녀는 진원궁을 움직여 고국에 머물고 있던 세자 신생을 궁으로 초대했습니다. 세자 신생은 오랜만에 궁에 돌아오자 아버지인 진원궁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양어머니인 여희에게도 하례를 올렸죠. 여희는 세자 신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세자 신생 역시 그에 보답코자 다음날 여희를 위해 잔치를 올렸죠. 그리고 그날 밤 여희는 진원궁과 잠자리에서 세자 신생이 자신을 희롱하며 진원공이 죽으면 신생이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원공은 세자 시절에 자신의 아버지 진무공의 후처였던 제강을 실제로 아내로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여희의 모함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다만 세자 신생의 그간 행적을 보았을 때 그와 같은 언행은 다소 믿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여희는 진원공에게 내일 후원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여희는 머리에 기름 대신 꿀을 발라 치장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으로 세자를 불렀습니다. 세자 신생은 추호의 의심도 없이 여희를 만나러 왔죠. 곧이어 벌과 나비들이 여희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희는 신생에게 자신에게 모여드는 벌과 나비를 쫓아줄 것을 부탁했고 신생은 하루 종일 여희 뒤를 따라다니며 벌레를 쫓아냈죠.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던 진원공의 눈에는 누가 보아도 신생이 여희를 희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신생에 대한 진원공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진원공은 궁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희와 배우시는 이것이 세자 신생에게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희는 우선 세자 신생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어제 세자의 친모이신 제강이 내 꿈속에 나와 배가 고프다고 하시더이다. 세자는 속히 어머니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시기 바라오. 효심이 깊은 세자 신생은 즉시 제강을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와 술을 수도 강성으로 보냈죠. 그러나 진홍공은 아직도 사냥터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즉 제사 고기를 여희와 배우시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이죠. 여희 일당은 신생이 보낸 제사 고기와 술에 짐이라는 새로 만든 독을 잔뜩 발랐습니다. 그리고 6일 후 진홍공이 사냥을 마치고 궁궐에 돌아오자 그 고기와 술을 진홍공에게 바쳤죠. 의례적인 기미를 위해 술잔을 바닥에 조금 부었을 때 술이 부글거리면서 바닥이 부어올랐습니다. 깜짝 놀란 진홍공이 고기를 개에게 먹이자 개는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또한 술을 옆에 있던 시녀에게 먹이자 시녀 역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희, 양호, 동관호가 세자 신생을 처형해야 한다고 간언했습니다. 진홍공은 바로 다음 날 모든 경대부들을 불러 모아 세자 신생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실을 소상히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양호와 동관호에게 200승의 군대를 주어 고국을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이 모든 것이 여의 일당이 꾸민 이름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 중 하나인 호모 호원 형제의 아버지 호돌이 몰래 서신을 써서 세자에게 속히 몸을 피하라고 밀서를 보냈습니다. 호돌의 서신을 받은 세자 신생은 태부 두원관과 앞날을 상의했습니다. 두원관은 진홍공에게 진실을 알리거나 일단 몸을 피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세자 신생은 진정한 효자이자 진나라의 충신이었죠. 그는 자신이 진홍공의 명을 거역하거나 변명하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홍공의 악명만 쌓아버리는 일이라며 차라리 자신의 목숨 하나를 내놓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호와 동관호의 군대가 고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결합니다. 두원관은 강성으로 압송되어 진홍공 앞에서 세자의 무고함을 고하다 진홍공의 분노를 사 역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희 일당은 이 기회에 나머지 공자들 역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중이와 이호가 임제에서 진홍공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오다가 신생의 일을 전해 듣고 급히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진홍공은 여희 일당의 모함에 속아 중이와 이호에게도 군대를 보내 그들을 처단토록 했습니다. 중이에게는 발제라는 사람을 군대와 함께 보냈습니다. 발제가 중이의 임재인 포성 인근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이를 모시던 사람들이 성문을 닫고 저항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중이는 임금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없으니 문을 열어주라고 명하고 자신은 후원의 담을 넘어 달아나려고 했죠. 그렇게 중이와 그의 중신 호모, 호원 형제가 후원의 담을 넘고 있을 때 발제가 달려왔고 담을 막 넘으려는 중이를 칼로 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매자락만 자를 수 있었죠.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중이는 호모, 호원 형제만 데리고 책나라로 망명했습니다. 중이가 책나라로 달아났다는 소식이 들리자 진나라의 여러 명사들이 중이를 따라 책나라로 모여들었습니다. 현명한 대부인 조세를 비롯하여 용맹함으로 이름난 위주, 그 외 호사고, 전일, 계자추, 선진 등의 이름 높은 인물들이 책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위주 등이 적적과 책나라의 힘을 빌려 여희 일당을 쓸어버리자는 의견을 내었으나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공격할 수 없다는 중이의 단호한 입장에 그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한편 진홍공은 이유가 있는 굴성에 가화라는 대부를 군대와 함께 파견했습니다. 그때 이유 곁에는 여의생을 비롯하여 극예라는 대부와 객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가화의 군대가 성 앞에 도착하자 이호는 성문을 닫고 가화의 군대를 막았습니다. 가화 역시 이호를 죽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양군은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죠.
그날 밤 가화는 이호에게 화살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부친께서 보낸 군대가 여러 곳에서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몸을 피하십시오. 이호는 이 서신을 받고 그게에게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게는 서쪽의 진나라와 통혼한 사이인 양나라로 몸을 피하는 것이 후사를 위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호 일행은 일단 양나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세자와 모든 공자들을 정리하고 나자 진원공은 여희의 첫째 아들 해제를 정식으로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진나라의 모든 경대부들은 동요했으며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진원공은 어린 세자 해제의 앞날을 위해 당시 국제정세를 주도하던 제왕공의 도움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즉 향후 해제가 제후를 계승하여 국내의 불만 세력이 반발하면 국내에서는 순식, 양호, 동관호를 통해 권력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는 제왕공의 중원 세력에게 기댈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왕공이 주도한 규구회맹에 참석하고자 이례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저번 편에서 말한 대로 그 회맹에 너무 늦게 도착하게 되어 할 일 없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어린 해제의 앞날을 측근인 순식에게 맡기고 사망했습니다. 분열되어 있던 진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던 그였지만 결국 말년에 후처의 농간에 휘둘려 다시금 진나라를 분열의 함정에 빠뜨려 놓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진원공 사후 순식, 양호, 동관호의 주도로 세자 해제가 제후위를 계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극은 비정부와 상의하여 암살자를 해제의 거처로 보냈고 해제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극과 비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임을 모를 리 없는 양호와 동관호는 순식을 설득하여 이극 일파를 정리하자고 졸랐으나 순식은 오랜 전우인 이극과 싸우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여희의 둘째 아들인 탁자를 다음 제후로 옹립했습니다. 그러자 양호와 동관호는 단독으로 동관호가 데리고 있던 도안이라는 무사에게 300명의 군사를 붙여주어 이극을 암살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 국인들의 민심이 여희일파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도안이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대부 추단을 찾아가 이 일을 상의했고, 추단은 만일 여희일파를 도와 이극을 살해하면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니 오히려 이를 기회로 여희일파를 소탕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에 도안이는 몰래 이극 비정부와 접촉하여 오히려 여희일파를 소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 도안이는 진원공의 시체가 묻히는 장례식 날 어수선한 틈을 타 이극의 집을 난입하여 이극을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날이 되자 도안이는 이극의 집으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 이극의 집안 사람들과 합류하여 오히려 궁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이극을 살해하고 돌아오는 줄로 철석같이 믿고 있던 동관호를 길 한복판에서 쳐 죽였으며 뒤이어 궁중에 들어가 순식과 양호 역시 살해했습니다. 또한 순식과 함께 있던 탁자 역시 살해되었죠. 그러자 모든 것이 틀어진 사실을 알게 된 여희는 후원 연못에 몸을 던져 자결했습니다. 정신없는 동란이 끝나자 이 모든 난리의 승리자가 된 이극과 비정보는 모든 대부들을 궁으로 불러 모으고 모든 신하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책나라에 머물고 있던 중의에게 연판장을 보냈습니다. 즉 중의를 새로이 진나라의 제후로 옹립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죠. 공자 중의는 책나라에서 신하들이 보내온 연판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늘 자신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던 호모, 호원 형제의 부친 호돌의 서명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늘 자신의 편인 호돌이 서명을 거부했다는 것은 지금 진나라 국내 대부들의 의견이 하나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래서 중의는 신하들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중의가 제후위를 사양하자 이극은 다시 한번 책나라로 옹립을 위한 사신을 보내자고 대부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껏 조용히 있던 반중의파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양유미 등의 대부들이 이미 군의를 거절한 중의를 내버려두고 공자 이호를 제후로 옹립하자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극은 평소부터 이호가 제후의 그릇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의견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반중의파의 의견이 너무 강하여 결국 이호에게 제후일을 권하는 사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호는 진원공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양나라 군대를 빌려 본인의 근거지였던 굴성을 함락시키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유미와 도안이가 신하들의 대표사절로 이호를 제후에 모시겠다고 오자 이호는 크게 기뻐하며 앞날을 극예와 상의했습니다. 극예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중의가 한 차례 제후일을 거절했다는 말을 듣고는 진나라 국내 신하들의 여론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호에게 한편으로는 권신들에게 봉토를 나누어 주어 달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서진의 군대를 빌려 국내 신하들을 군사적으로 위압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 계책에 따라 이호는 우선 이극과 비정보에게 각각 분양과 부교를 봉지로 하사하는 한편 양유미를 진목공에게 보내어 진나라의 신하들이 이호를 다음 제후로 모시기로 합의했음을 보고했습니다. 진목공은 중의와 이호가 각각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칩을 먼저 중의에게 보내어 문상했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중의가 군위에 오르겠다는 뜻이 있으면 서진이 뒤에서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조세 등과 상의한 후 중의는 이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국내의 신하들이 제후일을 요청해왔을 때도 거절했는데 외국 사신이 제안한다고 이를 넙죽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공자칩은 다음으로 이호에게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의에게 제안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호를 떠보았죠. 이호는 극예와 상의하고는 자신이 제후가 되도록 서진에서 도움을 준다면 옛 괭나라 땅인 하서의 5개 성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자칩은 자신이 겪은 일을 진목공에게 전했고 진목공은 욕심 많고 조정하기 쉬운 이호를 북진의 다음 제후로 지원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진목공은 300승의 병력을 양나라로 보내어 양나라 군대와 함께 이호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중원의 제왕공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제왕공은 공손 스풍에게 일부 군대를 파견하여 주왕실의 군대와 함께 이호의 즉위를 돕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내외부의 모든 지원을 받은 이호는 마침내 서진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북진의 수도 강성으로 귀국했습니다. 진나라 조정에서는 가장 나이 많은 신하인 호도를 필두로 이극, 비정보 등이 이호를 새로운 제후로 맞아들이기 위해 국경지대까지 영접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호가 진원공의 뒤를 이어 제후가 됩니다. 그가 바로 진해공입니다. 진나라 모든 대부들의 합의로 진해공은 군위에 앉았으나 진나라의 국인들은 원래 공자 중의가 다음 제후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가 이호가 제후위에 오르자 다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진해공이 이끌게 된 진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 계속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냥.